드림클래스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원예빈입니다. 저는 정상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혹시 코미디 야생동물 사진대회라는 대회 아시나요? 인터넷에서 동물 사진에 웃긴 제목을 붙이는 그런 거 말인가요? 오, 아시는군요. 맞아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 정말 웃겨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장면들을 포착한 걸까요? 이 사진에 제목을 붙인다면 상현 씨는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스파이더맨이 떠오르는데요. 스파이더맨은 어떨까요?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쏘면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급식실 1등이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와, 너무 좋은데요? 그럼 이 사진은 어떠세요? 강아지인가요? 미소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 사진을 뽐내는 대회가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본 사진처럼 동물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특징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동물들에 대해 잘 탐구한 사람들의 브이로그를 보면서 신비한 동물들의 세계를 더 잘 탐구해보는 것 어떠세요? 어떤 분들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기대해주세요. 자, 영상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2학년 코우TV 채널을 운영 중인 이담인이라고 합니다. 신비한 동물들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반려동물 강아지 꼬니는 말티즈, 이제 6살 됐고요. 강아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많은 지식을 얻게 됐어요. 키워보니까. 세뱃돈을 모으고 입양을 하려고 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희 부모님이 그런 꾸준한 모습을 보시고 강아지를 바로 가족으로 들이게 됐죠. 저희 꼬니를. 온 가족이 모여갖고 세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갑자기 꼬니가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갖고 첫 세배를 강아지한테 드려갖고 그 바닷가를 처음 갔었는데 파도가 많이 쳤었어요. 바다를 처음 보니 막 난리를 치면서 바다를 막 뛰어들라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를 반길 때 강아지들이 사람을 보면 막 반가우면 배를 까잖아요. 막 누워갖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가갖고 숙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강아지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 좀 거리를 두고 숙이셔야 강아지들이 위협을 받지 않겠죠. 강아지의 신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강아지의 입술이 막 까맣고 통통하다는 거 잘 아시나요? 코가 옆에까지 이렇게 딱 찢어져 있어갖고 먼지가 다 이리로 나가는 거예요. 코딱지가 절대 안 생겨요.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강아지 코딱지는. 코딱지 안 생겨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가을바람 냄새가 사람이랑 다르게 좀 뭔가 중독성이 있다고 할까? 좀 고소해요 뭔가. 강아지들은 물을 마실 때 혓바닥 이렇게 바가지처럼 해갖고 물을 이렇게 떠 마시는데 떨어지는 물, 흐르는 물 그런 거를 잘 못 마셔요. 고여있는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 무조건 좋아한다고 좀 신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쾌하거나 불편한 감정들도 꼬리를 흔들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1년을 살았을 때 사람 나이로는 7살을 먹는다고 해요. 만약에 3년을 살았으면 7 곱하기 3, 21년을 산 거죠. 사람 나이로는. 지금 꼬니가 저희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요. 사람 나이를 치면은.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고 나오면은 그 드라이기질을 하잖아요. 드라이질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꼬니가 자기 몸을 드라이기로 말려주는 걸 좋아해요. 뜨끈뜨끈해서. 그래갖고 제가 나와갖고 머리를 말리면 저한테 계속 다리를 만지고 허벅지를 긁고 해갖고 자기한테 드라이기 바람 세게 해달라고 고양이 자세로 막 기지개를 피고 꼬리가 이렇게 말려 있어요. 이게 안 펴져요. 피려고 해도 아예 등에 붙어서 다녀요. 그냥. 이 발바닥이 있잖아요. 발바닥이 가려울 때 사람처럼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만 핥아요. 이렇게. 두 마리를 키워보다 보니까 성격이 아예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아예 극과 극인 거예요. 유튜브에 요즘 애견 그런 유튜브들 많으니까 SBS나 그런 데 가면 TV 동물농장 그런 거 하니까 그런 거 보고 강아지들 탐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강아지를 제가
키우잖아요. 제 위로도 되고 공감도 되고 외롭지 않고 친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스러운 강아지 브이로그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강아지한테 그렇게 특별한 행동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강아지 정말 좋아하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정말 많이 봤고. 그런데 귀여운 것만 알았지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는 몰랐어요. 내가 키우는 강아지에 대해서 알고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그럼 강아지가 아닌 키워보고 싶은 다른 동물 있으세요? 저는 털이 안 빠지는 동물이었으면 좋겠어요. 털이 안 빠지는 동물이라... 거북이 어떠세요? 털이 아예 없는 동물을 추천해 주시는군요. 두 번째 만나볼 분도 늘 동물과 함께했던 분입니다. 어떤 동물일지 궁금하지 않아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아이바오, 푸바오, 그리고 러바오 이렇게 판다를 관리하고 있는 사육사 강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북경에서 5개월 정도 생활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중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5개월 동안 접하고 각 지역을 많이 좀 이동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판다를 이제 키웠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같이 이제 판다 사육사로 확정이 된 거죠. 러바오 잘 잤니? 아이바오 잘 잤니? 푸바오 뭐해? 이렇게 불러주면 그때 이제 눈을 뜨고 잠에서 깨거든요. 운동장으로 밖으로 나가죠. 약간 나무타기라든가 먹이를 먹는, 대나무를 먹는, 잠을 자요. 또 일어나서 대나무를 먹고 활동을 하고 다시 아기랑 놀거나 대나무를 먹고 잠을 자고 퇴근을 해서 이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수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도 2차례 정도 일어나서 또 아기랑 놀거나 젖을 먹이거나 뭐 러바오나 아이바오 같은 경우는 제 목소리를 잘 알아요. 목소리의 톤이나 억양 이런 것들을 듣고 이제 사육사를 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판다들도 사육사의 기분을 느끼는 거죠. 사육사가 기분이 좋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판다들도 기분이 좋고 집중이 잘 돼요. 근데 사육사가 기분이 나쁘거나 약간 말투가 좀 거칠거나 이러면 판다들도 금방 알아요. 대나무를 먹고 응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변에서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판다가 사는 곳은 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대나무 잎을 먹게 되면 진녹색으로 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를 먹을 때는 또 황금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판다는 무엇을 먹었는지를 금방 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5개 손가락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이제 가짜 엄지라고 하는 종자골이 발달된 가짜 엄지가 있죠. 그래서 물건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판다들은.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잡고 대나무 부엉을 잡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쿵푸 판다라고 하는 영화라 그게 이제 기획이 되기도 했던 거죠. 가임기가 1년에 딱 하루에서 3일, 그것도 한 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루에서 3일의 기회를 놓치면 그 해 동안은 아예 번식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또 너무 미숙아로 태어나요. 눈도 뜨지 않고 체온 조절도 스스로 못해요. 엄마가 태어나서 바로 안아주지 않으면 아기 판다들은 저체온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40% 정도가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야생에서는 한 마리가 자연적으로 버려져요. 등을 기대고 앉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등과 허리 부분이 이제 그 등받이에 닿게 되는데, 그래서 등과 허리 부분이 약간 색깔이 조금 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누렇다거나 아니면 흑 색깔이 난다거나 보통 육식동물들은 상체가 발달돼 있죠. 강한 어깨, 앞발, 강한 목과 두개골, 그리고 송곳니가 길고 발톱이 날카롭다는 것. 판다들은 이런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육식동물인데도 대나무를 먹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앞니는 판다들은 별로 역할이 없어요. 대나무를 먹는데 송곳니부터 해서 뒤쪽으로 전구치라고 하는 어금니들, 톱니바퀴처럼 날카롭게 잘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어금니도 사람보다 한 5-6배 정도가 크게 진화가 되었습니다. 대나무를 잘 자르고 씹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빨이 진화가 된 거죠.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미 진화 과정에서 고기의 감칠맛을 느끼는 DNA를 소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고기를 줘도 맛을 느끼거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레서판다는 먹이 한 60% 정도, 60-70%를 대나무를 먹는데 거의 잎들만 먹습니다. 잎부분만. 근데 자이언트 판다 같은 경우는 죽순부터 줄기, 잎 모든 걸 다 먹어요. 레서판다는 나무에서 활동을 하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꼬리의 역할이 균형을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손가락이 5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가짜 엄지라고 하는 종자골이 발달된 가짜 엄지가 있는데,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대나무를 잘 잡고 먹을 수가 있어요. 레서 판다가 오히려 자이언트 판다보다 약간 섬세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뭇가지 끝까지 올라가서 그 옆에 나뭇가지와 닿는 부분에서 옆나무로 이동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죠. 자이언트 판다는 몸이 무거워서 불가능한 일이죠. 머리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머리가 위로 거꾸로 내려오는데, 레서 판다들은 머리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머리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나무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행동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아이바오 러버가 1대1로 암수가 있을 때 짝짓기가 힘들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아이바오 러버가 만나서 짝짓기를 성공했을 때 그때가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아주 미숙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했습니다. 아기 판다가 젖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관찰을 잘 해야 되고, 하루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했어요. 엄마랑 아기랑 붙어 있을 때 저도 같이 옆에 있었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또 어미가 체력이 소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엄마에게 뭔가를 먹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어요. 워낙에 큰 목표였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정말 감격이라는 단어 말고는 달리 표현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고 동물들의 시각, 동물들의 입장, 사람 입장에서 왜 저렇게 관리를 하지?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동물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하고 필요한 것들일 수 있거든요. 동물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 친구들의 마음이 뭐고 원하는 게 뭐지? 잘 해주고 싶지만 원하는 것을 잘 모르고 못 해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만약에 판다와 뭔가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물어보고 싶은 거죠. 지금 원하는 게 뭐니? 감사 인사를 좀 하고 싶어요. 푸바오가 태어나면서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푸바오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정말 많은 그런 응원을 해주시거든요. 푸바오가 이제 대나무를 지금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푸바오에게는 굉장히 큰 과정이거든요. 엄마 젖만 먹다가 이제 대나무를 먹고 정상적으로 소화를 시켜서 성장해 나가는 것까지가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푸바오가 대나무를 잘 먹고 어떤 시기 변화에 잘 적응해서 대나무를 먹는 진짜 판다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의 마지막이고요. 푸바오 동생으로 이번엔 쌍둥이 판다가 태어나서 잘 키워봤으면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동물들을 탐구해봤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잘 몰랐던 동물들의 행동과 생각을 더 잘 알게 되었네요. 맞아요. 인간과 동물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동물에 대해 더 잘 알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독서를 통해 동물들에 대해 더욱 알아보아요.